자, 이번에는 3월 모의고사에서 32번부터 36번에 해당하는 예술 지문을 보도록 할 거예요. 원래 비문학 지문에서 예술 지문이 나왔을 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쉽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 뭐 인문 영역이랑 이제 거의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보통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많은 아이들이 오히려 이 예술 지문을 굉장히 어려워했었어. 그 이유는 철학적인 이야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해를 좀 해주고 그리고 단어들의 뜻을 이해만 해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문단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밑줄 칠게요. 미가 물질적인 대상의 형식적인 구조 속에 표현되는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피타고라스 학파의 견해야. 피타고라스 학파는 미, 즉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에 객관적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 형식적인 구조 속에서 나오는 객관적 법칙이라고 보는 거죠. 피타고라스는 수, 1, 2, 3, 4, 5 이런 수를 이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의 수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라는 균제의론을 내세웠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학파는 아름다움의 비율을 정해놓은 거야. 1대 3, 2대 1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루어야지 아름답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타고라스는 균제 이론을 중요시 여겼는데 균제 이론이라는 건 뭐냐? 수적인 비례. 근데 우리도 약간 그렇지. 비례가 이루어지면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비례하지 않을 때 마음의 불편함을 얻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예를 들면 비너스 석상이 있었을 때 그 비너스 석상의 크기가 1대 3의 비율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피타고라스의 철학은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사를 주도한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어서 균제 이론이 서양 미학의 전통이 되었대요. 자, 여기까지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플로티노스는 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와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의 본질은 균제로 대표되는 수적 비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 플로티노스는 피타고라스 학파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견해를 들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균제 이론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플로티너스는 균제를 이루고 있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균제 이론은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근거는 수적인 비례를 이루고 있어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고, 거꾸로 균제를 이루고 있지 않아도 아름다운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때문에 앞에서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균제 이론, 즉 수적인 비례를 이루어야지만 아름답다라는 걸 반박하고 있는 거야. 또한 품위 있는 행동이나 훌륭한 법률과 같은 것들로 아름다울 수 있는데 법률이나 행동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럼 비물질적인 것들은 어떻게 균제를 적용할 것이냐라고 태클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적인 비례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아름답지 못해?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비물질적 특질들은 균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그래서 플로티노스는 지금 이 세 가지 근거를 사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견해는 피타고라스 말하는 거죠. 피타고라스의 견해를 부정한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을 정신에서 찾았대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있다? 정신에 있다. 플라톤은 새로운 사람이죠. 이 세계를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뉘었대.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 자,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와 현상은 무슨 차이냐면 현상계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고 이데아계는 정말 천상세계, 완전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계를 말하거든. 그래서 플라톤은 이 이상계와 현상계를 나눠서 설명했어요.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본떠서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세계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 세계를 본떠서 만든 세계라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근데 플로티노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자 공통점 나오면 중요하죠. 세상을 이데아계인 예지계와 감각세계인 현상계로 구분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는 플로티노스의 견해가 나오지. 얘 또한 이데아계랑 비슷한 예지계 그리고 감각세계인 현상계로 구별을 했대요. 예지계는 이데아랑 비슷한 공간이야. 이상세계. 그리고 현상계는 감각세계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나 두 세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본 플라톤과 달리 이런 말 정말 중요하지. 플라톤은 이 두 세계가 단절이 되어 있다라고 봐. 이데아는 따로, 현상계 따로. 근데 플로티노스는 유출과 테오리아의 개념을 통해서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가 중요하겠죠? 플로티노스는 예지계와 현상계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플로티노스에 의하면 세상의 근원인 일자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서 마치 빛과 같아서 만물은 일자의 빛이 흘러넘침, 즉 유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생성이 된대요. 자, 일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일자는 완전한 것. 이데아와도 같은 걸 말합니다. 근데 유출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생성이 된대. 일자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절대적이고 초개별적인 정신이래요. 자, 정신이 제일 먼저 나왔어. 근데 얘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애야. 그 이유는 일자랑 가깝기 때문이에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유출에 의해서 일자로부터 정신이 나왔어. 그리고 정신으로부터 우주 영혼과 개별 영혼들이 산출이 된다. 그러면 이 정신으로부터 영혼이 나와요. 일자, 정신, 영혼 이 세 가지가 비물질적인 예지계를 구성한대.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이데아계에 해당하는 예지계야. 이를 뒤이어 감각적 존재자들의 현상계가 출현하는데 먼저 영혼으로부터 실제하는 감각 대상들의 세계인 자연이 유출된다. 그리고 다시 자연으로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존재자들인 진료들이 유출된다. 근데 요 자연과 진료는 감각적 존재라고 했고 현상계라고 했잖아. 얘네 두 개는 현상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 세계는 요 밑에 있는 현상계, 자연과 진료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자, 정신, 영혼은 예지계의 이야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일자로부터 유출이 된다는 거야. 쫙쫙쫙쫙쫙. 그 다음 문단 가볼게요. 일자에서 정신, 영혼, 자연, 진료들의 유출은 완전성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대. 그럼 어디가 제일 완전해? 일자가 제일 완전해. 그럼 어디가 제일 불완전해? 진료가 제일 불완전해. 여기가 제일 완전하고 여기가 제일 불완전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밑에 줄.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에는 동일성도 있으면서 위계 질서를 가진대. 어디가 제일 높은 거야?
일자가 제일 높은 거고 어디가 제일 낮은 거야? 진료가 제일 낮은 거야. 이처럼 예지계와 현상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플로티노스의 주장이다. 얘네는요, 예지계와 현상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다 일자로부터 나온 거라서 유사한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아름다움은 마치 빛이 그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받기가 약해지듯이 일자에서 진료로 내려갈수록 추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미에 가까운 것이고 요 진료로 갈수록 추에 가까워지는 거구나. 그러면 미에서부터 추로 가는 과정이 예지계에서 현상계로 가는 것과 유사하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문단. 미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그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플라톤과 다른 입장을 취했대요.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실계를 다시 모방하는 거라고 폄하, 안 좋게 말한 거야. 자, 지금은 여긴 예술에 대한 견해예요. 플라톤은 예술이라는 것이 이데아계가 있고 그것을 모방한 게 바로 현실계인데 그 현실계를 다시 모방한 게 예술이래. 그러면 플라톤의 입장에서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야. 따라하기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별로 가치 있는 걸로 여기지 않는 거야. 하지만 아름다움이 실질적으로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질적이고 정신적인 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에게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 아니라 이 모방의 모방은 플라톤의 견해죠.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하는 것이 된다. 물질화라는 건 눈에 보인다라는 뜻이야. 플로티노스에게 있어, 자, 별표 칠게요. 아름다움은 원래 정신에 있는 거지만 예술가의 영혼에도 그 미의 아름다움이 안에 내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 안에 있는 미의 아름다움을 진료로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예술이다. 그러면 여기서 플로티노스는 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진리를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 정신이나 진리는 어디 있냐면 예술가의 영혼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의 형상이라는 거지. 이 미의 형상을 예술가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조각을 함으로써 나타낸 게 바로 예술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질화가 바로 예술인 거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정신이나 진리는 이미 예술가 안에 내재되어 있어. 그리고 예술가가 그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게 바로 예술 작품인 거야. 엄청 높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예술이란 귀납적으로 표상되는 관념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선언적 관념상, 선언이라는 건 경험하기 이전의 것이야.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있지.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대상을 눈으로 보이는 걸로 유추시킨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인 것이 진료를 말하는 거죠. 다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예술가는 예술품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는 거야. 뭘로? 진료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나 아름다움을 현상계에서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거지. 예술가는 이렇게 진료의 미의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걸 보완한대. 그런 의미에서 플로티노스는 플라토처럼 예술을 예지계와 현상계 다음에 위치시키지 않고 예술을 예지계와 현상계 중간에 있는 걸로 본대요. 플라톤은 예술을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아. 그래서 현상계보다도 더 낮은 걸로 표현을 하죠. 여기 그림처럼. 이데아계, 현실계, 예술. 근데 플로티노스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예술이 예지계와 현상계의 중간에 있음으로써 그 예지계에 있는 요소를 현상계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 딛고 서야 할 디딤돌이라고 보았다. 영혼은 근원적인 일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근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근원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을 공유한다는 걸 잊고 물질세계의 감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일자와 합일해야 한다라고 보는 플로티노스는 영혼이 내면을 고요히 내면을 관찰하는 거죠. 그렇게 고요히 내면을 관찰하면 자신의 근원인 일자를 다시 떠올린다란 뜻이야. 일자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일자로부터 유출로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다시 예지계의 일자로 회귀하는 상승운동을 테오리아라고 한대요. 우리 아까 앞에서 정리했지. 일자로부터 진료로 나아가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일자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걸 자꾸 까먹어. 그래서 일자로부터 진료로 이렇게 유출이 되어 왔잖아. 이걸 관조를 통해 다시 올라가는 걸 테오리아라고 한대요. 테오리아를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의 정신의 미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예술, 감각적인 미다. 플로티노스가 예술을 중시하는 것은 이런 미적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플로티노스는 예술이 테오리아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는 거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일자에서 왔어 라는 걸 이 예술이 환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은 빠르게 볼게요. 이처럼 예술가의 내면, 나아가 그 원형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은 인간과 영혼의 초월적인 존재의 신성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중세의 비잔틴 예술을 탄생하게 했다 라고 하면서 의를 설명하고 있네요. 자, 32번 문제. 미에 대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인식은 여기 있었죠? 피타고라스는 균제 이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봤어요. 32번에 1번 선지 근거 저기 있네요. 그 다음에 3번부터 갈게요. 균제 이론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시각. 안 좋아했죠? 반박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32번에 3번 선지 근거 찾을 수 있고 4번. 플로티노스와 플라톤의 예술관의 차이. 5문단에 있었죠? 플라톤은 예술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죠. 그 다음에 5번.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이 지니는 여기 마지막 문단. 여기서 32번에 5번의 근거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답이 2번인데 플로티노스가 분류한 예술의 유형이 아니라 플로티노스는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뭘로? 예지계와 현상계로.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A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생각. A는 일자, B는 정신, C는 영혼, D는 자연, E는 진료. 플로티노스는 일자로부터 진료로 유출이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요 영혼까지가 예지계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현상계. 근데 진료로부터 다시 일자로 가는 것을 테오리아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일자는 위계적 차등에 따라서 B, C, D, E로 전해지는 거 맞고 A에 가까운 정도로 기준으로 하여 미추 판단 가능하죠. 여기가 미고 여기가 추죠. 그 다음에 A, E는 동일성을 함유하면서 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요. 유출은 A에서 E로, 테오리아는 E에서 A로 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답이 5번이죠. 상호 보완적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보완해 준다는 건데 이거는 서로 연결만 해준다고 했지 보완해 준다란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피타고라스, 플라톤, 플로티노스가 이 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기원전 1, 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밀로의 비너스는 양팔이 잘려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비너스 여신의 모습을
키가 머리의 길이의 8배를 이루는 황금 비율로 그렸대요. 자, 황금 비율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피타고라스의 견해랑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비너스상은요, 예술 작품이에요. 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플라톤, 그리고 플로티노스가 어떤 견해를 말할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1번. 피타고라스는 비너스 석상이 황금 비율이라는 수적 비례를 지켰기에 미의 본질을 구현했다고 평가하겠죠. 그 이유는 피타고라스는 수적인 비례를 이루면 아름답다라고 봤기 때문에. 2번. 플라톤은 이데아계와 현상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계에서 만든 이 비너스상은 이데아계에 있는 비너스와 동일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3번. 답이 3번이죠. 플라톤은 비너스 석상은 이데아계를 직접 모방한 게 아니죠. 비너스 석상은 예술 작품이야. 근데 플라톤은 뭐라고 했냐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실 세계를 모방한 게 예술이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 이데아를 모방한 현상계를 모방했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4번. 플로티노스는 이 비너스 석상이라는 예술 작품이 감상자로 하여금 일자로 회귀하게 하는 테오리아를 일으키게 한다고 했죠. 왜냐면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굉장히 높이 샀어. 그 이유가 예술이 다시 한번 일자로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고 했죠. 그리고 플로티노스는 돌을 진료로 하여 예술가가 자신의 영혼에 있는 아름다움을 이 돌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맞죠? 아름다움은 안에 있다라고 봤었어, 이 사람. 플로티노스와 칸딘스키의 공동된 예술관. 자, 밑에서 두 번째 줄만 볼게요. 칸딘스키는요, 형이상학적 관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진리 같은 거.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예술가의 견해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플로티노스와 주장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플로티너스도 예술이라는 것이 결국에 예술가 안에 내재된 아름다움, 미의 본질을 예술을 통해 드러내는 거라고 봤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칸딘스키랑 견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예술의 본질은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지각되지 않는 그런 관념. 예를 들면 아름다움이나 진리 같은 걸 표현하는 데 있다고 보는 거죠. 자, 1번.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진료를 통해 물질화할 수 있다라고 봐요. 둘 다. 그리고 2번. 예술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깨달음을 준다? 이런 거 관련 없고요. 객관적인 법칙이 구조 속에 표현된다. 이거는 피타고라스 견해지 관련 없어요. 둘 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의 미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감각적 미를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감각적 미를 통해 드러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걸 탈피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귀납이라는 건 개개의 현상으로부터 보편적 원리를 이끌어내는 거야. 얘도 하얗고 얘도 하얗고 얘도 하얗네. 그러므로 모든 백조는 하얗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으로부터 원리를 도출해내는 게 귀납이에요. 자, 연역은 거꾸로 갑니다. 보편적인 원리로부터 개개의 현상을 이끌어내는 거지.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일반적인 현상으로부터 개별적인 것에 적용하는 거. 자, 그러면 현상계의 경험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 개개인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그 경험으로부터 도출한 보편적 아름다움, 일반적인 원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연역입니다. 얘는 그러면 귀납이지, 귀납. 거꾸로 갔네. 개개로부터 원리 이끌어내는 거니까 귀납과 가깝네요. 그럼 얘 기억이고요. 니은. 일자에서 비롯된 미의 영상. 자,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보편적인 원리로부터 그것을 눈에 보이는 진료에 담는 거. 이것이 현상에 표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연역입니다. 이 니은이고요. 진료의 형식적 구조에서 비물질적인 특성 도출 아닙니다. 형식적 구조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영혼이 내면을 관조하여 자연에 존재하는 미. 자, 자연은 현상계에 있는 거야.
미는 어디에 있냐면 내면에 있어요. 자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내용조차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